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시군별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순천시장 후보편입니다. 순천시장은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여당 후보에 야당 후보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흥에서 대규모로 벼 이기작 조기 재배에 나서는 농장이 있습니다. 벌써 5년째 재배에 성공했는데 햅쌀 조기 출하와 조사료까지 산모작 재배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타이어뱅크 자산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채권단도 더블스타의 인수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강진 신마항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주먹구구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입니다.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여당 후보들에 맞서 반전을 꿈꾸는 야당 후보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장 선거의 경우 현 시장의 대항마를 자부하는 후보군들로 치열한 선거가 예상됩니다. 6회 지방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허석 예비후보는 지난 4년의 시간이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민심을 훑고 새로운 공약들을 발굴하기 위해 애썼다며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윤병철 예비후보의 경우 지속적인 공약 제시가 눈에 띕니다. 자신이 다듬어온 정책 공약들을 꾸준히 공개하면서 유권자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을 축으로 농산물 수출센터와 도시공사 설립 등을 약속해 순천에 또 하나의 역할을 부여한 것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 예비후보들도 민주당의 고공 지지율에 맞서 인물과 정책 선거를 내세우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양효석 예비후보는 수년간의 시민단체와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한 예산 집행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정당 지지가 취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이창용 예비후보는 행정과 의정 경험을 토대로 실무형 후보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자평합니다. 순천시의 현안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 역시 인물론을 내세우며 정당의 벽을 넘어 유권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공약 개발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며 경고했던 정당벽을 무너뜨린 순천시장 선거. 지역 내 신뢰를 되찾기 위한 여당과 야당 예비후보들의 선거 전략들이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전남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평균 39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고 미세먼지 농도도 평균 6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보통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모레 오후부터는 차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와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대기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자동차 배출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수백억 원이 투입된 강진 신마항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회의가 열렸는데 대책은 없고 원론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비만 190억 원이 투자된 신마항. 지난해 10월 어장 파손 사고가 나면서 제주 서귀포항을 오가는 화물선이
취양 한 달여 만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신망은 텅 빈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항로상에 자리한 장흥과 완도 지역 어민들은 화물선 운항 재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신망이 연안항으로 지정된 때가 1998년, 공사는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이후에도 항로 위에 양식어장 면허를 계속 승인해 준 것이 분쟁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럼 어민들의 안전도 보장하고 항로도 보장하려고 생각했다 하면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에서는 군에서 아무리 허가 승인을 내주라고 했어도 안 해줬어야 된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전라남도가 발주한 사업이고 또 전라남도가 허가를 내주는 같은 기관인데 이것을 묵고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전라남도와 강진군을 믿고 투자했던 선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항운노조 근로자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게 나 이 항을 만들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어느 개인의 이득을 추구해 주려고 만든 항인가 200억을 국민의 혈세를 뜯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집 지어놓고 집만 덜렁대놓고 도로도 안 내놓고. 도지사 권한 대행 주제로 뒤늦게 대책회의가 열렸지만은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태도만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진군 등 해당 지자체가 어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해 당사자 협의체도 구성하라는 주문뿐. 백길도 없는 항만 건설, 또 어장 허가 승인 과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외면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전라남도는 사태 해결은 물론 책임에서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입니다. 수백억 혈세 낭비도 모자라 여전히 소통 부족과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의회에서 계류 중인 여순 사건 관련 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순 사건 관련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추모 대상을 민간인 희생자에서 군인과 경찰을 포함한 지역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사업 가운데 희생자 유해 발굴과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삭제됐습니다.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추진되고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여수시가 적자 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전남대 병원과 체결한 협약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권역 재활병원 건립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번 임시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돼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갈수록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 타이어 유통업체가 인수전에 가세했지만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아닌 제3자 인수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통째로 매각되는 게 안타까워서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은 이 같은 말로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인수자금은 타이어뱅크를 상장하거나 타이어뱅크를 담보로 돈을 빌려 조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업체 두 곳이 공동인수 의사를 밝혀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어뱅크가 한국을 맡아준다면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두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총자산 3천억 원대의 타이어뱅크가 그 2배가 넘는 인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어뱅크가 인수제안서나 투자계획서 등을 보내온 적이 없다며 실제 인수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타이어뱅크의 인수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타이어뱅크 말고도 인수 희망 국내 기업이 복수로 더 있다며 이들 업체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주인을 찾느냐, 법정 관리로 가느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기업까지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가번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충훈 시장의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격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후보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유권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도당위원장과 당직자 등 30여 명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보성과 순천 등 도내 9곳을 돌며 정책 관련 건의사항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선거 공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당은 이번 간담회가 도내 조직 정비와 인재 영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 벼 이기작 조기 재배가 고흥에서 5년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규모 농업 법인만 가능하지만 민관이 협력해 일반 농가에도 기술을 이전할 필요성이 큽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5헥타르 면적의 벼 이기작 재배단지. 첫 모내기가 있는 날이지만 물 빠진 논에 사람도 서너 명이 전부. 품앗이로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논에는 물이 가득 채워진 과거의 풍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벼 이기작 조기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농법보다 비용은 더 들지만 햅쌀 조기 출하와 조사료까지 산모작 재배로 소득은 훨씬 높습니다. 포트농법을 이용을 해서 벼를 재배하면은 거의 실패가 없고 또한 친환경 안전 생산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 이양 농법이라 불리는 친환경 조기 재배의 관건은 육묘, 즉 어린 모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웃자람이 없이 한 달간 튼실하게 키운 모를 제논에 모내기하고 사흘이면 뿌리가 내립니다. 한쪽에서는 모내기와 동시에 논에 물을 채워 작업도 수월합니다. 7월 말 햅쌀을 수확하고 나면 조사료용 벼 품종을 다시 모내기하고 11월에 두 번째 수확을 합니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이 농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영농으로만 가능한 육묘와 기계화 등이 관건입니다. 관 주도의 영농기술 이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기에 출하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또 수확한 다음에 이기작으로 해서 사료작물, 여름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바로 이어서 동계작물로 해서 3기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근 농정에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조기 재배 기술의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일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의 한 축인 포스코와 지역민들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다시 시작될 50년 동안 광양시민과 포스코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함께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2분기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101로 1분기에 75에 비해 대폭 상승했습니다.